자, 오늘 시장의 폭락과 함께 ABL 바이오도 약간의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저께 연상을 가고 난 뒤에 오늘 윗골이 달리고 지금 현재 마이너스 4% 가량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 절대 속지 마세요. 네, 이거 분명 더 올라갈 겁니다. 그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분명 그 일렐리와의 계약건이 뜨고 이제 4조 정도의 계약건이 떴죠. 물론 앞으로 뭐 추가적인 마일스톤에 대한 계약이긴 하지만 분명 대형 이슈 계약이 떴고요. 그리고 절대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오늘 시장이 빠져도 좀 너무나 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코스피가 거의 2.39% 정도 빠지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약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이게 지금 다른 그 여타 다른 종목들보단 괜찮아요. 그리고 지금 나스닥도 보면요. 나스닥이 어저께 급락이 나왔죠. 어제 급락이 나온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빅테크 기업들이 진짜 줄줄이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바이오 쪽 그리고 헬스케어 쪽이 오히려 수급의 재분배로 오히려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 오늘 사실 ABL 바이오 말고는 또 보면은 셀트리온도 오히려 지금 양봉으로 좀 상승을 해주고 있고,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바이오에 대한 수급이 저는 앞으로 심상치 않을 거라 보거든요. 그 중심에 저는 ABL 바이오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어저께만 보더라도 어저께 그 대량 거래량 자체가 상한가를 만들었던 것, 대량 거래량 자체가 이 외인과 기관들의 매수에서 나왔단 말이야. 그런데 오늘 이렇게 하락하는 이유는 지수가 정말 크게 하락하고 있죠. 그러면 지수 추종에 대한 매도세는 또 나올 수밖에 없어. 이거는 어쩔 수가 없거든요. 지수 추종에 대한 매도세가 나오고는 있지만 그게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거야. 정말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락할 거면 더 하락이 깊게 나왔어도 이상하지 않지만, 현재 거래량이 또 적게 나오는 건 아니겠지만 분명 매수세도 강력하게 버티고 있다라는 거 알아야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어제도 엊그제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는 게 바로 이 올릭스 같은 경우도 이 일라릴리 대항 뭐 거래권 기술 이전 계약이 되고 난 다음에 상한가 그리고 단기 조정 받고 한 번 더 올라왔다가 또 조정받고 올라가는 이 파동을 그려 나가잖아. 이제 에이빌 바이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정말 마찬가지로 거의 비슷한 흐름으로 주가는 더 고점까지 끌고 올라갈 겁니다. 절대 이 흐름에 당황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다음 주까지는 봐야 돼요. 저는 만약 이게 어쩔 수 없는 시장이 한 번 더 빠진다라고 하면 저는 추가적으로 매수 관점까지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알아야 되고요. 결국엔 시장이 또 중요하구나. 지금 미국 나스닥이 하락했던 이유도 뭐 AI 버블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셧다운이 지금 해제가 되고 난 다음에 재료 소멸이라는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거든요. 재료 소멸이라는 부분들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또 이 CPI 발표나 중요 경제 지표들이 아직까지도 발표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금리 인하가 안 될 수도 있다는 또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 불안감, 그런 것들이 좀 겹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건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나 알아서 하라고 하고 우리 바이오는 결국에 이런 수급의 재분배가 나왔을 때 시장이 하락해도 올라올 수 있는 게 또 바이오입니다. 바이오. 아시겠죠? 오히려 기회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거두절미하고 여러 가지를 좀 보는 것보단 이 공시 관련해서는 제가 그 기술 이전 계약 체결에 대해서는 제가 저번에 상세하게 좀 설명해 드렸으니까, 이 기업의 가치에 적어도 현재 이 구간에선 적어도 이 상승에 대한 파동, 그 파동에 대한 고점까지는 우리가 무조건 끌고 가야 한다는 거, 이 단기적인. 그리고 난 다음에 조정 뒤에 저는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다 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올릭스 차트를 볼게요. 올릭스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올릭스도 이런 식으로 한번 고점을 찍고 고점 신호가 나온 다음에 장기적으로 이 박스권이 형성하다가 다시 한번 지금 현재 또 크게 올라오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무리 신고가 영역이다 하더라도 항상 이런 자리에서 시장의 움직임과 사람들의 차익 실현 매물에 대한 뭐 이런 욕심, 욕망,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조정, 주가 흔들기는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더 이 차트적으로 보고 이야기 드릴 텐데,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네, 좋아요 눌러주시면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앞으로 더더더 좋은 일들 여러분들 많이 생길 겁니다. 자,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건 이 장기 파동에 대한 고점, 여기까지는 우리가 무조건 뚫고 가야 되고, 이 고점이 나오기 전까지 우리가 매도를 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만약에
이 작은 마이너한 파동이 오늘이 뭐 3파 고점인다 하더라도요. 이게 조정 뒤에 또다시 올라갈 만한 고점은 아직 이 목표가가 어디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매도를 해야 되는 시그널, 매도를 해야 되는 그 타점은 아직 안 나왔다는 거. 그리고 이런 바이오 종목들은 우리가 이런 등락폭들에 대한 대응을 하면 할수록 누구는 뭐 30% 50% 수익 볼 때 우리가 100% 200%대까지 더 크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점들 기억하시길 바라겠고, 이러한 대응들이 필요한 거는 결국에 조정이 오더라도 우리가 심리적으로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들을 알 수 있다라는 거, 이걸 여러분들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다른 것보다 여러분들 시장이 하락했다고 해서 이렇게 주가가 약세를 보일 때 여기에 절대 넘어가지 마시고요. 앞으로 정말 중요한 타점들이 나올 때 여러분들에게 제가 라이브 방송을 최대한 빨리 켜서라도 이 타점에 관련된 방송을 킬 거고 영상을 짧게 찍어서라도 알려드릴 텐데, 사실 이게 장중이다 보니까 또 평일에 열리다 보니까 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거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이런 걸 매번 챙겨보기가 힘들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영상을 찍기 전에요, 여러분들 다이렉트로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정말 중요한 타점들이 나올 때 문자로 먼저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정말 중요한 매수나 정말 중요한 매도에 대한 타점들이 나올 때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밑에 있는 제 개인 번호 있죠? 제 개인 번호로 여러분들 ABL 바이오의 ABL 바이오의 A라고만 저에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고,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고, 그리고 제 문자 남기신 분들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저장을 좀 해 놓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일괄적으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거예요. 일괄적으로.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뭐 불특정 다수에게 관점을 말씀드리는 거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근데 가끔씩 감사하다고 막 기프트콘 보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런 거 말고 그냥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밑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A라고만, ABL 바이오의 A라고 남기시면 되겠고, 가끔씩 저에게 아니 너가 그렇게 타점을 잘 잡으면 너 혼자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들 하시는데, 여러분 저는 혼자 너무나 잘하고 있고요. 저는 미증시나 코인까지도 이 시장에 대한 공부를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장에 대한 공부를 하다 보면요, 이런 개별 종목에 대한 타점을 잡아나가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저도 이 주린이 시절, 정말 주식 초보 시절에 막 말도 안 되는 뭐 재무제표 보고 공부하고, 그리고 또 막 뉴스 기사에 맹신하고, 또 누가 매수라고 매수하고 누가 매도라고 매도하고 이렇게 줏대 없는 매매를 하다가 정말 손실을 많이 봤거든. 근데 제가 이런 것들을 반전시킬 수 있었던 거, 첫 번째로 시장을 공부했던 거, 두 번째로 나만의 기준과 원칙을 세워왔던 거, 이게 저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앞으로 여러분들과 이런 노하우들과 또 정확한 타점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혼자 하면 분명 힘듭니다. 혼자 하면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같이 함께 나갈 테니까 많은 분들 꼭 참여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여러분들과 어떤 식으로 매수 타점을 잡고 어떻게 매도 타점을 잡는지, 또 앞으로 어떠한 종목들을 어떻게 잡아 나갈 건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고요. 지금부터 제가 더 중요한 내용들 말씀을 드릴 거니까 이 부분들 꼭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제가 이제 매수나 매도에 대해서 우리가 기준이라는 걸 잡을 때 우리가 과연 하나오션을 좀 예를 들어서요. 이 하나오션에 대해서도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과 또 저희 구독자방에서도 계속 함께 또 같이 이끌어가는 너무나 좋은 종목인데, 제가 이거를 저점 바닥부터 어떻게 잡아왔었는지, 그리고 이 저점 바닥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하고 이 저점 바닥부터 끌고 오는 이런 흐름 안에서 우리가 이제 또 개미굴이다 불리는 구간들, 또 이런 기준과 원칙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2024년도 10월 달에 나왔던 이 저점도 그렇고요. 2013년도 11월 달에 나왔던 여기가 중요했었는데, 여기서 주가가 반등이 나왔다가 한 번 더 주가를 떨어뜨리는, 특히나 이런 저점을 이탈하게 되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런 저점 이탈 구간에서 다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이런 저점 이탈이 어떤 타점에서는 분명 정말 마지막 매수에 대한 시그널일 수 있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제가 저점이 이탈이 되는 주가의 가격의 하락이 계속 나오는 구간에 분명 주가에 대한 가격은 하락이 나왔지만 이런 RSI가 올라가는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걸리면서 이제 이 구간만큼, 2024년도 여기 구간만큼은 이제 우리가 무조건 끌고 가야 하는 구간이다. 그리고 상승에 대한 임펄스 파동으로, 상승에 대한 파동은 항상 이런 어떻게 보면 등락폭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고, 이런 등락폭들에 대해서 우리가 단기 고점과 저점들을 잡아 나가는 게 중요한 건데요.
지금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분명 고점 뒤에 조정, 고점 뒤에 조정, 앞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흘러갈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제가 이전에 이 휴림 로봇이라는 종목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휴림 로봇 또한 이게 10월 23일이에요. 2024년도 10월 23일. 2024년도 10월 23일에도 주가가 횡보를 하다가 한 번 더 저점 이탈이 나오는 구간에서 볼게요. 주가의 가격은 하락했지만 이런 RSI 저점이 올라오는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나온 이후로 여기부터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추세를 따라서 계속 등락폭은 정말 크게 나오지만 이 추세를 깨지 않는 선에서 주가는 급등이 나오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저점 매수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알아가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제가 이 휴림 로봇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자면, 이게 조정 구간들이 계속 크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조정 구간에 우리가 주가를 막 상승 구간으로 만들어 준다 하더라도 이런 구간에 대한 저점이, 확실한 매수에 대한 저점이 나온 뒤에 하나의 임펄스 파동 또 조정, 이렇게 또 큰 하나의 임펄스 파동이 이렇게 있는데, 이 작은 파동 안에서도 고점과 조정, 고점과 조정 이런 것들이 반복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거를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자, 제가 예시를 들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런 저점 바닥이 나왔어. 지금 여기서부터 지금 볼게요. 자, 지금 여기서부터 만약에 예시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저점 이탈이 나왔어. 그래서 내가 이 시그널을 보고 매수를 했어.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은 임펄스 파동으로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 주고 있고, 이 임펄스 파동에 대한 단기 고점들, 그리고 또 임펄스 파동이 끝난 뒤에 단기 조정들, 또 그렇게 끝난 뒤에 또다시 올라가는 흐름들, 이런 것들이 당장 지금에야 뭐 올라가니까 당연히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다 말을 하지만, 이런 것들이 분명 눈에 보이는 그런 실력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조정 구간들이 어느 정도 고점 대비 저점 이어봤을 때 어느 구간에서 다시 한번 확률이 높은 확률로 반등이 나올 자리가 나오는지, 또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좀 체크를 하면서 우리가 잡아 나갈 만한 종목들이 또 뭐가 있을지. 결론적으로는 지금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흐름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잘 끌고 오고 있었고, 저는 휴림 로봇 또한 아직 오파 고점 단계가 안 나왔다 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다? 바로 우린 이제 이런 저점 바닥에서 나오는 종목들을 알아갈 필요가 있고, 제가 이런 확실한 저점 매수에 대한 부분들, 또 시장에 대한 흐름에 따라 앞으로 주목해 볼 만한 섹터들, 또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분들과 같이 함께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종목들, 또 이런 우리가 히든 종목이라고 할게요. 저희 구독자방에도 많이 참여를 하시고, 이런 히든 종목들에 대해서 좀 공유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정말 보고 있는 몇 가지 종목들을 같이 좀 공유를 해드릴 텐데, 이런 히든 종목에 대해서 공유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히든이라고만 저에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고,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종목도 종목이겠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타점을 잡아 나가고,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매수를 하는 거구나, 이런 방법과 노하우들도 알게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일 겁니다. 여러분들 히든이라고 문자 남기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 많이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앞으로 이런 좋은 내용들과 좋은 타점들, 또 좋은 영상으로 항상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해 나갈 테니까 제 영상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도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과 계속 이런 좋은 흐름 만들면서 우리 수익 같이 한번 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여러분들?